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일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은행 앱 등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는 문제가 23일 발생했습니다. 구글 시스템 앱 문제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오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카카오톡, 네이버 등 포털 앱부터 각종 콘텐츠 앱들이 열리지 않는다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으나 안드로이드 OS의 부분적인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부 앱들과 충돌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임시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안드로이드 시스템 웹뷰 앱을 삭제하거나 업데이트 파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가 앱 관리에서 해당 앱을 찾은 후 해당 앱을 제거하거나 업데이트를 제거하면 됩니다. 카카오팀은 트위터를 통해 불편을 겪는 이용자들에게 현재 안드로이드 일부 기기에서 안드로이드 앱뷰 앱과의 충돌로 서비스 이용 문제가 발생했다며 웹뷰 앱을 제거하면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분위기 반전 카드로 폴더블 폰에 과감하게 베팅하고 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중으로 접을 수 있는 더블 폴딩 폴더블 폰 모델까지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갤럭시 Z 플립과 갤럭시 Z 폴드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이 중 더블 폴딩 폴더블 폰도 이르면 올해 안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폴더블 폰 생산량도 크게 늘려 갤럭시 노트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내부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제품의 연간 생산량은 1000만 대가 넘습니다.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생산 목표는 시장 상황과 칩 부족 사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마트폰 사업의 무게중심을 점점 폴더블 폰 쪽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판을 키우는 것은 제품 차별화 및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고가에 팔리고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폴더블 폰 출하량 목표가 현실화된다면 삼성전자 실적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선보인 갤럭시 Z 폴드 2 5G는 소매 가격 1999달러에 공개됐습니다. 반면 갤럭시 노트 20 가격은 999달러부터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 NTT 도코모와 5G 이동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NTT 도코모에 이동통신 장비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공급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2위 통신 사업자 KDDI에 이어 NTT 도코모도 5G 고객사로 확보하며 일본 5G 이동통신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NTT 도코모에 5G 상용망 구축에 필요한 기지국을 공급하며 신속한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NTT 도코모는 2020년 말 기준 약 8,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3월까지 5G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앱인 클럽하우스가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를 약속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클럽하우스의 공동 창업자 중 한 사람인 폴 데이비스는 공식 석상에서 안드로이드 버전 클럽하우스 앱 개발을 시작했다면서 출시 일정이 가까워졌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안드로이드 앱 출시에는 최소한 2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본다. 올해 늦은 봄이나 초여름 무렵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베타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정식 출시한 클럽하우스 앱은 애플 아이폰에서 쓰이는 iOS 전용 앱으로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클럽하우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안드로이드 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클럽하우스는 이에 따라 2월부터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모집, 앱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클럽하우스 안드로이드 버전을 가장한 악성 코드까지 유포되고 있어 정식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샤오미가 새로운 스마트폰 제품군인 레드미 노트 10 시리즈와 함께 스마트 TV 2종을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레드미 노트 시리즈는 5G LTE 기반 중저가 스마트폰 제품입니다. 고급형인 레드미 노트 10 프로는 1억 800만 화소급 초고해상도 메인 카메라와 120Hz 고주사율 지원 6.6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측면 지문 센서,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732G 프로세서를 채택했습니다. 5020mAh 대용량 배터리와 33W 고속 충전 기본 제공도 장점입니다. 레드미 노트 10 프로는 램 6GB, 저장 용량은 128GB입니다. 출시 가격은 31만 9천원입니다. 23일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해 4월 9일 정식 판매를 시작합니다.
기본형인 레드미 노트 10은 6.43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측면 지문 센서, 33W 고속 충전, 4800만 화소 카메라가 특징입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678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램은 4GB, 저장 용량은 128GB입니다. 레드미 노트 10의 출시 가격은 21만 8,900원이며 23일 사전 예약을 통해 30일 정식 판매합니다. 샤오미는 레드미 노트 10 시리즈와 함께 안드로이드 9 기반 스마트 TV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미 TV 4S 시리즈는 65인치 제품과 55인치 제품으로 나뉩니다. 모두 4K HDR10 플러스 디스플레이로 생생한 디테일과 모션 스무딩을 지원하며 듀얼 10W 스피커와 DTS HD, 돌비 오디오를 통해 집에서도 진정한 영화관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시판 가격은 65인치가 84만 9천원, 55인치가 64만 9천원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독점 구매 가능하며 4월 6일부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노년층 등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키오스크가 나옵니다. 한국 디지털 페이먼츠는 안면 인식과 음성을 활용한 인공지능 키오스크를 개발해 올해 상반기 중 생산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키오스크는 이용자가 기기 앞에 서면 안면 인식을 통해 이용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키오스크 내 이미지 활자 크기뿐 아니라 메뉴 배열을 이용자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또 주문, 결제, 포인트 적립까지 음성 대화를 통해 안내가 가능해 누구라도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매장의 키오스크 보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다른 사회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디지털 페이먼츠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키오스크가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초고속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이피트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레이싱 경기에서 서킷 안에 마련된 간이 정비소를 뜻하는 피트스톱에서 영감을 받은 이피트는 전기차를 위한 초고속 충전소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800V 시스템을 탑재한 전기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이피트 충전소에서 기존 충전 시간보다 최대 50% 줄어든 약 18분 내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5분 충전으로 약 100km 주행이 가능한 속도입니다. 이피트 충전소 는 2021년 4월 중순에 전국 12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개소할 계획이며 도심 내 주요 거점에도 충전소 8개소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기존 DC 콤보 타입의 모든 전기차 역시 이피트 충전소에서 충전이 가능합니다. 한편 기아가 다음 달 초 출시 예정인 K8의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K8은 2.5와 3.5 가솔린, 3.5 LPI 등 총 3가지 모델로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상반기 중 1.6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제롬 파월 의장이 가상자산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파월 연준 의장은 국제결제은행이 주최한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그는 가상자산이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크고 불안한 자산이다. 정식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투기 대상 자산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잠재적으로 금에 가까운 자산일 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가상자산 시세는 급락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